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 기기들 있잖아요. 그 안에 숨겨진 세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그 열쇠가 바로 이 기술자들을 위한 공식 자격 시험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온갖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 뒤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복잡한 세계가 있거든요. 과연 그 심장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회로도가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안에 숨겨진 비밀 지도 같은 거예요. 모든 최신 기술은요. 바로 이 지도에 따라서 전기의 흐름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잡이로 삼을 게 바로 한국의 임베디드 시스템 기능사 시험입니다. 이 시험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이 전문 분야를 아주 체계적으로 탐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회로와 신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부터 쌓을 거고요. 그 다음엔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컴퓨터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알아볼 겁니다. 또 디지털 논리 게이트라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거쳐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사고방식까지 차근차근 올라가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핵심 주제, 회로와 신호, 바로 전기의 언어입니다. 사실 임베디드 시스템의 모든 건요, 결국 이 전기의 흐름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실제 시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회로는 어떤 종류의 바이어스 회로일까요? 여러분을 위한 첫 번째 퍼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바로 이 회로인데요. 딱 봐도 여러 부품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자, 정답은 바로 전류 괴한 바이어스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생각해보세요. 한여름에 뜨거워진 차 안에서도 아니면 꽁꽁 어는 겨울 야외에서도 우리 전자기기가 말썽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신뢰성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10V짜리 작은 신호가 100V로 커졌어요. 그럼 이게 몇 데시벨 이득을 본 걸까요? 기술자들은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특히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쓰는 이유는 우리 귀가 소리를 듣는 것처럼 아주 작은 값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값까지 다루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비율을 구해야죠. 10V가 100V가 됐으니까 10배 커졌네요. 비율은 10. 둘째, 이걸 공식에 넣습니다. 20 곱하기 로그 10의 비율. 마지막으로 풀면 되죠.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결국 20 곱하기 1. 정답은 20데시벨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가 흐르는 길, 그러니까 회로를 봤다면요. 이제는 그 길 위에서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컴퓨터의 사고방식, 구조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기들이 서로 통신할 때 어떻게 양방향으로 대화가 가능할까요? 이건 컴퓨터 구조에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질문이에요.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죠. 이것도 2011년도 시험 문제에서 다룬 개념인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반이중 방식. 이건 딱 워키토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한 명만 말할 수 있죠? 오버. 다른 하나는 전이중 방식. 이건 우리가 쓰는 전화기입니다. 동시에 서로 말하고 들을 수 있잖아요. 아주 직관적인 비유죠. 아, 그리고 인터럽트.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랄까, 스마트폰에 갑자기 뜨는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거예요. 지금 하던 게임이나 영상을 딱 멈추고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라고 시키는 신호인 거죠. 자, 지금까지 컴퓨터의 단단한 뼈대, 즉 하드웨어를 살펴갔다면 이제 그 뼈대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영혼, 바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명령어 작성하기. 이것도 2011년 시험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좋은 소프트웨어는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죠. 첫째,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둘째, 그걸 어떻게 만들지 꼼꼼하게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코드를 짜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버그, 그러니까 벌레를 잡듯이 오류를 샅샅이 찾아내서 수정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코드는 사람이 읽는 언어잖아요. 이걸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로 바꿔줘야 하는데 여기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컴파일러. 이건 책 한 권을 통째로 번역해서 주는 번역가 같아요. 다른 하나는 인터프리터. 이건 한 문장씩 듣고 바로 통역해주는 동시통역사 같은 거죠. 자, 이제 컴퓨터 세상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근본적인 단위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내리는 그 모든 복잡한 결정들, 그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예, 아니면 아니요, 0, 아니면 1, 이 두 가지 판단으로 기결되거든요. 바로 네 번째 주제, 디지털 논리 게이트입니다. 이런 표를 진리표라고 하는데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논리 회로가 어떻게 행동할지 설명해주는 일종의 규칙서 같은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A랑 B가 입력이고 F가 출력인데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 것 같으세요?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떨 때 출력이 참, 그러니까 1이 되죠? 네, 정답은 바로 XOR, 우리말로는 배타적 논리합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서로 다를 때만 참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두 입력값이 0, 0이거나 1, 1처럼 같으면 거짓, 0, 1이나 1, 0처럼 다르면 참이 되는 아주 독특한 녀석이죠. 이게 컴퓨터 덧셈 같은 연산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한 회로인데요.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입력 신호를 조합해서 네 개의 출력 라인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불을 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아주 정교한 스위치 보드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로따로 살펴봤던 이 모든 조각들, 그러니까 회로, 컴퓨터 구조, 소프트웨어, 그리고 논리 게이트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 바로 임베디드 시스템의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자가 되려면요, 어느 한 분야만 잘해서는 안 돼요. 전기가 흐르는 회로도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컴퓨터의 전체적인 구조도 이해해야 합니다. 당연히 프로그래밍 논리도 있어야 하고 디지털 설계 능력까지 갖춰야 하죠. 말 그대로 이 모든 걸 꿰뚫는 종합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기술의 세계를 아주 살짝 엿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매일 쓰던 그 평범한 기기들 속에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논리가 숨어 있을지 그걸 발견하는 재미가 아마 sulsul할 겁니다.